예, 엄영수입니다. 우리 안보실장님 조금 전에 보고에서 네. 보면은 실제 흥진호가 전 선장이 허위 진술한 시간에 이미 납포가 돼가지고 원산으로 끌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물리적으로 통제도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실제 안보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 정부가 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굉장히 걱정입니다. 국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한 나름대로의 그런 방책을 좀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임 실장님, 우리 네. 자료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우리 올해와 내년도 특수활동비 내역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 청와대도 있고 계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한 6개월 지났는데 집행 실적이 있죠, 그죠? 특수활동비 집행한 실적이 있죠, 그죠? 네. 예, 우리 지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때문에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특수활동비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이 면책이 된 그런 자금입니다. 그래서 영수증도 필요 없고 또 받은 사람 역시 그걸 보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받은 사람이 영수증 챙길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로 파급되냐면은 지금 19개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가 계산되어 있는 이런 기관장들 주로 특수활동비가 대부분의 상대가 기관이나 공직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뇌물죄, 또 우리 집행한 기관에서는 우리 국고 손실죄라든지 또 횡령죄 이런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파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대통령실도 마찬가지로 지금 집행 실적이 있으니까 그게 뇌물죄에 해당되는지 또는 국고 손실죄에 해당되는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특수활동비 일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아니 지금 문제가 수사 상황이 예. 검찰의 수사 과정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영향을 제가 알기로 말씀드리는 검찰이 것이고, 특수활동비 일반을 문제 삼은 건 아니고 핵심 관계자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네, 수사가 실장님. 진행되고 있는 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반적인 그런 조사가 아니고 예. 특정인에게 이게 수사가 집중되면은 이게 특수활동비 자체가 죄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 그래프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지난 15년간의 역대 정부의 특수활동비를 내역을 보시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김대중 정부가 마지막 해인 2002년도에 5천억 대였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2007년도 마지막 해가 8천억 대로 올랐습니다. 무려 48.4%가 급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8천억 대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우리 실장님, 혹시 우리 참여정부 때 특수활동비가 저렇게 8천억 대로 올랐던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정확하게 그 내용을 봐야 모르시죠? 습니다. 네. 예, 모르실 겁니다. 예. 저도 잘 모릅니다. 또 국민들도 잘 모르고. 이거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당시 각 부처별 이 예산 내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용처는 다 없겠지만은 예산 정확히 알려면은 네. 간단합니다. 검찰 영장 발급해서 수사하면 됩니다. 지금 하는 식이 그런 겁니다. 아까도 또 제가 우리 새 정부에서 우리 일부 청와대의 그 특수활동비를 좀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많이 줄였습니다, 의원님이. 네, 근데 그게 사실 눈 가리고 아웅이다.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는가 하면은 국정원의 과거 특수활동비 비목을 안보비로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그거 혹시 모르고 계십니까? 국정원에서 오히려 깜깜이 예산으로 돌려버렸습니다. 더 투명해야 될 부분을 더 불투명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거 혹시 확인해 보시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그 폐지를 건의하십시오. 제가 무슨 말씀인지 확인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은 이 정부가 정말 적폐청산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은요, 저런 과거 정부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누구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왜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정부가 지난 5년간의 공공기관 채용 비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주 타겟이 누가 되겠습니까? 지난 5년간 하면은 박근혜 정부 또 주변 인물들이 될 겁니다. 대통령이 아들 채용 비리 의혹을 놔두고 남들 조사만 하면은 그게 정말 이 정부를 정의롭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저희가 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각 기관에서 여러 제보자들에 의해서 쏟아지고 있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엄청난 이 좌절과 절망을 주고 있어서 네. 대통령께서 실장님, 공공기관에 대한 그건 지금 조사를 5년간 시작하신 조사를 하라고 한 것은 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이 정부의 그런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서 정치보복하는 것을 우리 당 의원들 무슨 말 하는지 압니까? 이 정부가 굉장히 지능적이고 교모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느 여당 의원님들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여당 의원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 다 배운 거다.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 문준용 씨 채용 비리 의혹 대통령께 이거 먼저 명명백백하게 조사하고 밝혀내고 우리 공공기관 비리 확인하자 이렇게 건의될 생각 없습니까? 저희도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 더 살펴보고 노력하겠습니다. 부정부패에 대한 근절 의지인지 정치 보복인지 또 국민들이 평가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 목적이요 아무리 정당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시는 그 절차나 과정에 형평성을 잃으면은요 그 결코 정의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정부의 많은 우리 비서진들 또 우리 내각들 나름대로 서민 민중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재산 사항들, 여러분 하는 행태들 다 이중인격자들입니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저희들이 할 일은 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건 좀 부적절하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네. 임종석 실장님, 네. 그 청와대 입장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께서 새 정부를 들어서고 이제 국정 계획을 위해서, 또 국정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우리 국회가 가장 빨리 시급히 통과해야 할 법안 한 10가지 정도로 순서대로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법안 이름들이 어려워서 제가 법안을 쭉 깨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중요 순서도는 뭐 저희 아까 업무 보고 한 거랑 크게 다르지 아니, 않습니다. 법안 이름을 아시는 대로 한 서너 개만 말씀해 보시죠. 제가 보고 할까요? 자, 아니면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실장님이나 우리 행정관님들, 비서관들, 대통령까지 10개, 20개 정도는 달달 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자료 갖고 보고 다니긴 합니다. 저희들이 늘 그 보면서.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십시오. 다 외우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국회의원, 여야 의원님을 만날 때나 언론인들을 만날 때나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1순위가 이거다. 2순위가 이거다. 3순위가 이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료 찾아보겠다 하면 안 돼요. 특히 지금 잘 알겠습니다. 너무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 대통령께서 청와대가 정부의 집행권, 청와대 권한 이걸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개혁의 국정 운영의 종착지는 바로 법률을 통한 제도화입니다. 그런 점에서 좀 그 법안을 달달 외우라. 10개 정도 다음에 외워주십시오. 우리 정책실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었는데 꼭 외우십시오. 한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방부의 5.18 특조위가 정부에서 협조해가지고 활동하고 있는데요. 9월 11일에 출범해가지고 추석 연휴 뭐 이렇게 겹치면서 오늘 광주에서 교도소 부근에 안매장지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3개월만 활동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한 달 내에 도저히 마무리가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비서실장님께서 국방부 5.18 특조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도록 좀 법무부 장관님하고 좀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정영환 의원님 요청까지 해서 그렇게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보실장님, 이거 국방부가 하는 일이니까요. 국방부 장관께도 청와대 안보실에서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와대가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내년 6월 지방선거 때문에 그 여러 뭐 비서실장부터 뭐 출마설, 차출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서 참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새 정부 초기에 이런 혼선으로 좀 국정 운영의 동력, 청와대의 그 동력이 떨어지지 않은 걱정을 하는데 저 문대림 제도개선 비서관이라고 오늘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습니까? 이분 참 이해할 수 없어요. 어디 제주도의 어떤 언론과 통화를 해서 내가 몇 개월 있다 그만두고 예비후보 등록할 거다 이런 걸 언론에 인터뷰를 해요. 실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저 보지 못했습니다. 예. 저도 청와대에 있어봤고 여기 많은 의원님들 청와대 근무했지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정말 대통령을 봐야지 자기 경력 쌓기 위해서 이렇게 앉아있다고 말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선거 출마용 경력 만드는 제조 공장이 아니잖아요. 청와대가. 물론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문대림 비서관 사실관계를 확인해가지고 문책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직기관 비서관은 누가 담당하고 계십니까? 민정수석이 하시나요? 예. 문책해야 됩니다. 문대림 비서관. 이건 언론에 대고 어떻게 그런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북핵 문제나 이런 막중한 국정과제가 놓인 상황에서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근데 저는 실장님도 이런 청와대가 이런 분위기로 가는 데서 좀 일조를 하지 않나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저번에 대통령 전남 가실 때 네. 다른 지역에는 안 가시던데 거기는 이틀이나 같이 가셨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뭐 내년 선거 생각해서 온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여론들이 팍 돌았어요. 다른 지역도 대통령과- 일정이 되는 대로 다녔습니다만은 왜 유독 그 전남만 갔다고 언론이 쓰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쪽이 고향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야구장도 같이 가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저는 빌미를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문대림 비서관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좀 하셔야 됩니다. 예, 의원님 이건 오해 소지가 없도록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네, 여수에서 한 회의는 시도지사들 소위 제2 국무회의의 회의였었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참석해야 되는 일정이었고요. 그 외에 천안이나 뭐 강원이나 경기나 제가 일정을 계속 다녔습니다. 조금 특이했다면 아마 그 코리안 시리즈일 텐데요. 그거는 뭐 최소 인원이 함께 가면서 제가 모시고 가는 게 적절치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 청와대 내에 이 수석들이나 비서관들이 그런 분위기가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6월을 위해서 움직여 보려고 하는 거. 이것을 실장님께서 단단히 국정을 위해서 대통령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청와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출마할 사람들은 정해놓고 언제까지 나가라 사표를 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뭐 그런 기준도 그렇죠? 좀 마련해 네. 보겠습니다. 예. 정의용 실장님 좀 한미 정상회담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시죠? 그렇습니다. 예. 한반도 정세에 매우 중요한 회담인데 철저히 준비하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2002년 2월 부시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정상회담 네. 15년 전 상황과 아주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때 강경한 아기 축이라고 이야기하는 강경한 부시가 와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 끝나고 나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북한 공격하지 않겠다. 대화하겠다. 식량 지원하겠다. 모든 국민들이 안도를 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평화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